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승명호 한글보 회장님, 이성철 사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한국 통상이 어떻게 가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물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판테온 건물입니다. 특히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있는 저 부분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판테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건물이고 그 서구 고딕 양식의 아주 상징처럼 인식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아시겠지만 저게 LA에 있는 디즈니 콘서트 홀인데요. 이 충격적일 정도로 이 혁신적인 이 디자인으로 유명한 현대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현 시점에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 특히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지난 4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왔던 국제 경제 질서를 판테온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리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국제 경제의 구조를 저 프랑크 게리의 작품에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 시점의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이 키 플레이어들의 이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례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와 FTA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포괄적인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약 60여 개의 국가들과 FTA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FTA 체제로 그동안 우리 통상 무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보라는 인식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 요새화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라 박스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RA로 알려져 있는 Inflation Reduction Act, CHIPS Act, 기타 많은 그 법규를 동원을 해서 지금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여서 미국 중심의 자국 중심의 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유럽도 지금 수많은 법규를 최근에 쏟아내면서 이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IMF 같은 데서는 이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세계 경제에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새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놨던 FTA의 이 활용성이 좀 상당히 좀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요새들 간에 지금 이 경쟁과 마찰, 통상 분쟁의 소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단적인 사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대만과 지금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1차 무역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금 12월 연말까지 2차 무역협상을 타결을 해서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지금 또 수출통제법이라든가 반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력 기업의 기업 임원들이 최근까지 14명이 이 반간첩법 하에서 구속이 되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업 임원들 석방을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EU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통상 마찰의 소지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그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 EU가 디지털 산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큰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틱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바이트댄스 중국 기업 하나 외에 나머지 5개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 지목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미국과 EU 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EU는 그 중국이 이 제조업 육성의 상징처럼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달 초 직권조사라는 건데, 이게 기업이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직권으로 반보조금, 이게 불법 보조금으로 이 산업이 키워졌다고 해서 이 반보조금 조사를 강행을 하고, 지금 이것이 향후에 이 유럽, 중국 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악화가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상당히 이 통상 환경이 지금 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처럼 이런 글로벌 고래들 사이에 끼어 있는 등이 터질 위기의 새우 같은 상황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약 60여 개 국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폭넓은 FTA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 어디보다도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상연대망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올 때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지금 첨단 산업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 섬유 부문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최근에는 방산, 우주항공까지 이 전 제조 부분을 망라한 폭넓은 분야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수출 구조를 보시면 지금 약 한 75% 정도가 중간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와 교육 구조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급망 다변화로 이 어려운 통상 환경을 헤쳐나가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이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최대한 많은 국가들과 통상연대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FTA에 더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APEC 회의를 계기로 상당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동반 프레임워크 IPEF 협상을 통해서 신뢰에 기반한 14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이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이 통상연대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존에 우리가 FTA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많은 국가들과는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FTA 미개척 국가들은 이 개발도상국가 또는 신흥국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 관세 협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FTA로는 사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존의 FTA를 보다 개발 협력 내용을 보완한 이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변환을 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이오 협력, 그리고 디지털 협력,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한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14일 날 저희가 타결을 한 UAE와의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첫 번째 전기를 마련을 한 셈이고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 핵심 광물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몽고, 뭐 파키스탄 이런 데뿐만 아니라 조지아, 세르비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기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등 많은 국가들과 EPA를 통한 통상연대 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EPA 협상 기반조차 마련이 되지 못한 국가들과는 저희가 이 관세 협상 부분을 아예 배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우리의 기업들은 이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게는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TIPF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관계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많은 국가로 진출을 해서 이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이 외환 문제라든가 기타 많은 거시경제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벌이면서 그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그쪽의 산업부와 우리가 정기적으로 앉아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차원의 안전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국가들과 보면은 이 정부 간의 협의 채널이 외교부나 기재부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산업부, 특히 우리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을 풀고 이 투자에 있어서 제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TIPF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이 TIPF를 활용을 해서 사실 공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신중동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중동입니다. 그래서 UAE랑 제일 처음 타결을 하고 그다음에 바레인, 카타르 등 이후에 EU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들과도 우리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자 관계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지킬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고 있고 기타 많은 국가들과 지금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및 기타 많은 국가들, 남미 특히 이런 국가들과 TIPF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산업의 이해를 지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이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내용을 심화하는 겁니다. 이 신통상 의제 분야에서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지금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이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은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이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묶여있는 대파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지금 EU와 디지털 통상협정을 그저께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IPF에 있는 국가들과도 이 디지털 모의협정이 진행이 될 거라서 이 디지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상호 호환성과 이 연결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디지털 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산업 부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은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UAE와 바이오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만들어서 선을 보였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정밀화학, 친환경 소재,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등 우리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에 우리가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 바이오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타 신재생 에너지, 수소, 탈탄소, 청정에너지 육성을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만드는 그린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 일본 등과 IPF 그리고 CPTPP, 그다음에 FTA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좀 약화가 돼 있던 이 경제, 산업, 통상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 신통상 의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EPA나 TIPF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FTA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중동,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 남미와도 이 통상연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발맞춰 우리도 글로벌 통상의 중추국가가 되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표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이 개도국 신흥국에서 자본, 기술, 그리고 인력이 다시 한국으로 모이는 글로벌 통상 투자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냥 원대한 꿈이 아니라 저희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310억 불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한 데 이어서 올해도 아마 그 기록을 갱신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이미 240억 불에 달하는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비단 이 규모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로 모여들고 있는 이 투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저임금으로 중국과 인도에 나가는 투자를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끌고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투자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첨단 기술 분야에 지금 투자가 그린필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들이 R&D 센터를 지금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다른 아까 요새화되고 있는 국가들과 견주었을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전 세계 5위, 6위권에 이미 도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요새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는 없고요. 우리는 내보내고 나가야 됩니다.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서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대신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의 단계에 집중해서 우리 산업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비교 우위를 살리고 그런 부분에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고 유치를 해서 우리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통상과 산업의
앞으로 나아갈 기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산업계 이해와 우리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